그리고 대금을 납부를 하시고 나면 요게 그 배당금을 받아가는 임차인 있잖아요. 배당 신청하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소액 임차인, 전액 다 받아가시는 분들 등등 해가지고, 그리고 주인분들도 가끔 배당을 받아가시거든요. 그러면은 대금 내고 나면은 한 달 정도 후에 이제 이 기일이 잡혀서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보통은 명도하는 날을 이날로 이제 세입자분들이나 주인분들이 이렇게 잡거든요. 돈을 받아가시는 경우에. 그러면은 이게 무기가 되는 거죠. 내가 명도 확인서를 써주고 내 인감 증명서를 이 사람한테 줘야지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배당이의 신청은 요거는 NPL에 해당이 되는 건데 저희가 보통은 그 배당금 받는 NPL은 지금은 개인은 거래를 못 하시고 그런 이제 NPL 그 유동화 회사 같은 데서 이제 그냥 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봉투 형태로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배당금을 이자 형태로 받는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NPL이라고 해서 배당이 100%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1년이 아니라 뭐 맥스 1년이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소송에 걸리면 2년,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돈 회수하는데. 이제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배당 이의 신청 이런 것들을 이제 NPL 근저당권을 갖고 있는 데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 배당을 받아가는 임차인인데 배당을 받아가는 임차인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여기에서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걸렸어요. 걸리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 이 사람은 돈을 받고 나가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컨설팅에 이제 소개를 받고 컨설팅은 끝까지 책임을 안 지기 때문에 그냥 소액 임차인이어가지고 월세 오피스텔이었고 그냥 배당 날짜에 명도 확인서 써주면 나가는 거니까는 그냥 되게 쿨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쿨하게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했는데 그 명도 하는 날 명도 확인서를 받고 이분이 병원을 가시고 다시 집으로 오셔서 문을 잠궈버린 거야.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게 그분 같은 경우에는 법인 대표셨거든요. 근데 이제 계약자랑 법인 대표인 경우에는 이게 배당금을 받아갈 수가 없어요. 소액 임차인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개인이어야 되는데 계약서를 법인으로 하셔가지고 배당금 받으러 갔는데 당신은 법인이기 때문에 배당금이 없습니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을 안 주면 못 나가겠다라고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역으로 NPL 회사에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니까 쟤는 아니라고 그 자리에서 이의 신청을 해버리면은 그 배당금이 홀딩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돈을 받으니까 오늘 날짜로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돈을 못 받으니까 못 나가겠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NPL을 좀 아시면은 이런 케이스가 있구나, 이런 게 리스크가 될 수 있구나 미리 좀 감안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리스크라는 게 내가 알고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면 리스크가 돈이 되는 거고 내가 모르고 당하면 그냥 온전하게 리스크거든요. 네. 그런 걸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NPL에 대한 프로세스나 아니면 돌아가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보자. 저도 뭐 이런 물건들은 별로 안 보거든요. 왜냐면 이거 말고도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대표님이 첫 시간에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쉽고 빠른 방법인데 굳이 어렵고 힘든 걸 찾아가지고 왜 하냐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약간 어렵게 하는 편이라서 너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거는 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근데 할 수 있으면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찾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시라는 거. 근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들이 큰 돈이 되는 것들이죠. 본인이 핸들링을 할 수만 있으면. 그리고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위장이나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출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유치권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 내가 이게 분명히 이거는 허위가 맞고 입증도 할 수 있는데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고 접근을 하시라는 거. 당연히 나오는 줄 알았다가 안 나오면 큰일 나죠. 네. 그리고 이거는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제 임장 가시기 전에 데스크 서치 하실 때, 손품 파실 때랑 그다음 임장 가셨을 때랑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건 검색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돈에 관계되는 거라 임차인 보증금 나중에 이제 그 물건 분석하고 권리 분석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낙찰받는 금액에서 더 들어가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거. 이제 그거에 대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들어가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보증금을 받아가는지 안 받아가는지 내가 인수를 해서 낙찰 금액이 2억인데 세입자한테 물어줘야 되는 돈이 1억 5천이 더 있으면 나는 그 집을 2억 5천짜리 집을 3억 5천에 사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옥션 사이트들 보면은 일단은 권리 분석을 너무 잘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도 가끔씩 오류가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은 검토를 다시 하시라는 거. 절대 100% 믿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명도, 난이도, 소요 기간. 이것도 일단은 이게 명도, 난이도, 소요 기간에 따라서 결국엔 돈이거든요. 내가 집을 세를 놓거나 팔거나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간이 길어지면은 이자 비용이 계속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돈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또 확인을 하시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내가 이 정도 스트레스를 받을 거면 차라리 안 하겠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얘는 내가 어떻게 핸들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계획을 시뮬레이션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건 상태, 주변 환경 꼭 보시고요.